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병력 운영에 있어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격언입니다. 흔히들 국가 간 군사력의 우위를 논할 때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병력은 얼마인가 등을 비교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입니다. 전차가 얼마나 강력한들 포탄이 없으면 그냥 깡통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수십만의 병력이 있어도 굶주린 병사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군입니다.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3일 이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자신했고 혹시 모를 플랜 B는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름이 없어 전차가 돈자되는 것은 물론 굶주린 병사가 동네 구멍가게까지 약탈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병사가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한 것 같다라는 증언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급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보급 덕에 전투에서 이기거나 역설적으로 보급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의 십자군 원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싸워왔습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에서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 영광은 채 100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살라딘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면서 무슬림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인데요. 살라딘에 의해 제2차 십자군 원정까지 실패로 돌아가자 서방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영원히 성지를 이도교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제3차 십자군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암군이었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리처드 1세 무력이 당대 최고였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숙적 살라딘이 최전선에서 자신의 병사를 도륙하는 리처드 1세를 보며 저자가 바로 사탄인가라며 그의 무력을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살라딘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야파 전투 때문인데요. 당시 리처드는 야파라는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 공성전을 수행하던 살라딘의 6만 대군 사이로 80명의 병사들과 함께 돌격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에다 슬리퍼만 신은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이 아끼던 덴마크제 도끼를 휘두르며 순식간에 함락직전이던 성을 구원했습니다. 심지어 이어진 공성전에서 승리한 뒤 불과 15명의 기사들과 함께 수만 명의 살라딘군의 후방으로 돌격해 수백 명을 베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신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1대100의 전사였던 것이죠. 게다가 리처드 1세는 전략 전술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8,000km 떨어진 적진 한가운데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해로부터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를 우선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는 살라딘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해상으로부터 보급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리처드 1세가 이끄는 십자군은 보급 걱정 없이 살라딘의 군대를 상대로 전승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자왕은 결국 보급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탈환을 목전에 두고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나 보급의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살라딘의 본거지인 이집트를 쳐 적의 중심을 파괴하려 했으나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리처드 1세의 십자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방문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살라딘과 휴전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면 중동의 역사는 지금과는 다르게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급이 원활했다면 크게 바뀌었을 역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인물인 만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폴레옹도 보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음식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모를 내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 바로 초기 형태의 통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서 단 3주치 식량만을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원정에 나선 인원이 무려 45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이런 원대한 꿈은 보급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처참히 박살났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농경지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청야 전술을 펼치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사실상 러시아의 광활한 평야에 프랑스 대군은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추위와 배고픔에 패퇴를 거듭했고 사상자 44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에는 빵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굶주린 병사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가 이를 망각한 행동으로 준비되지 않은 보급과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뒤바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